만약 제가 지금 바로 당신 집 침대 위에 매일 반복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아주 조용한 위험이 하나 숨어 있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바로 나이가 들수록 남편과 아내 사이에 생겨나는 터치의 거리감, 손길의 단절입니다. 오늘 제목 보시고 깜짝 놀라셨죠? 60세 이상 여자들이 이곳을 만져주기를 원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아, 또 성적인 얘기겠지. 가슴인가? 성기인가? 하지만 아니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이곳은 성기가 아닙니다. 가슴도 아닙니다. 바로 손, 등, 어깨, 얼굴 이런 부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전한 스킨십 존, 여성이 마음 편하게 허락할 수 있는 터치의 영역들입니다. 저는 제리 블레이버스입니다. 수십 년 동안 배뇨, 방광, 그리고 스킨십과 정서 문제를 함께 보아온 의사입니다. 그 시간 동안 수많은 부부를 만났습니다. 남편은 답답해서 아내는 서운해서 둘 다 마음이 상해 있지만 사실은 둘 다 외롭다고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도 들었고 아내가 더 이상 성관계를 원치 않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예 손도 잘 안 뻗게 되더라고요. 아내들은 조용히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섹스는 솔직히 좀 부담돼요. 그런데 손 잡아주는 건, 안아주는 건 아직도 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걸 말하기가 참 애매해요. 여기서 벌써 첫 번째 오해가 생깁니다. 남편은 섹스를 줄여달라는 신호만 받았지, 터치는 여전히 원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침대 위에서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낮에는 같이 사는데도 마음은 각자 방에 따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조용히 퍼지고 있는 침대 위의 무언의 유행병입니다. 섹스는 줄어들고 스킨십은 사라지고 말은 더 줄어드는 관계의 만성질환이죠.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60세를 지나면서 몸과 마음에 동시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폐경 이후 호르몬이 바뀌고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 쌓인 상처들, 몸에 대한 자신감 저하가 겹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섹스는 솔직히 좀 무섭고 귀찮고 아프기까지 해. 그런데 사람 손길은 여전히 그립다. 누가 내 손 좀 잡아줬으면, 등 좀 쓰다듬어 줬으면 좋겠다. 여성의 뇌와 신경계는 이 시기에 성적 자극보다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터치를 훨씬 더 갈망하게 됩니다. 섹스 욕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선욕보다 외로움, 불안, 고립감, 이 더 크게 느껴지는 시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의 몸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의 손길이 어리 나를 요구하는 손길인가? 아니면 그냥 나는 내 편이야 라고 말해주는 손길인가? 안타깝게도 많은 남편들이 이 신호를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요즘은 내가 손만 뻗어도 귀찮아? 그만해? 라고 하니까 그냥 안 건드리는 게 배려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그 귀찮아? 그만해. 뒤에는 이런 말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성기부터 만지지 말고 그냥 손 좀 잡아주면 안 돼? 가슴부터 더듬지 말고 그냥 어깨 좀 감싸주면 안 돼?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단순한 감성 이야기가 아니라 노, 뇌와 호르몬, 신경계의 언어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보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몸과 뇌의 원리를 알면 괜히 서로를 탓하지 않고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지금 혹시 조금 불편하더라도 제 말에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계속 들어보자 뭔가 내 이야기 같은데 하는 마음으로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손길 하나가 여성의 뇌와 호르몬에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나이가 들수록 특히 폐경 이후에는 여성의 에스트로겐이 크게 감소합니다. 이 호르몬은 단순히 생리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통증 민감도, 기분, 수면, 심지어 방광과 질 점막까지 관리하는 종합 조율자 같은 존재입니다.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몸의 경보 시스템이 예민해집니다. 작은 자극에도 통증을 더 크게 느끼고 불안과 우울이 올라가고 잠은 자주 깨고 자잘한 두통과 근육 뻣뻣함이 자주 찾아옵니다. 이 상태에서 거칠고 성급한 성적 접촉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위험, 방어 모드로 전환. 갑작스러운 성기 자극, 강한 가슴 터치, 준비되지 않은 삽입 시도는 여성의 교감신경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교감신경은 싸우거나 도망가라 모드입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하고 숨이 얕아지고 몸 전체가 경직됩니다. 이때 여성의 뇌는 이 손길을 살려주는 터치가 아니라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자극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귀찮아, 그만해 가 되는 거죠. 반대로 손, 등, 어깨를 천천히 일정한 리듬으로 쓰다듬는 터치는 전혀 다른 회로를 켭니다. 이건 부교감신경을 깨우는 터치입니다. 부교감신경은 쉬어도 된다, 안전하다 모드입니다. 부드러운 손길이 손등을 지나갈 때, 따뜻한 손이 어깨를 감싸줄 때 천천히 등을 쓸어내려주면서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어볼 때 여성의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옥시토신은 흔히 유대 호르몬, 신뢰 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이 호르몬이 올라가면 뇌는 이렇게 느낍니다. 아, 이 사람 옆은 안전하다. 이 손길은 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켜주려는 거구나. 이때 동시에 만성 스트레스로 높아져 있던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서서히 내려갑니다. 코르티솔이 내려가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근육 경직이 조금씩 풀리고 두통이 줄고 소화가 편안해지고 밤에 잠이 조금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60대 이후 여성이 원하는 터치는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닙니다. 뇌와 호르몬의 대사 오류를 바로잡는 일종의 치료 자극입니다. 약 대신 손길로 하는 치료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럼 왜 어떤 손길은 치료가 되고 어떤 손길은 상처가 될까? 그 답을 이해하려면 식탁을 한번 봐야 합니다. 많은 남편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그냥 예전처럼 스킨십 하려고 손을 뻗었을 뿐인데 왜 이제는 그렇게까지 싫어할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내의 기분 문제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식습관과 대사가 깊게 얽혀 있습니다. 흰빵, 과자, 단 음료, 밤, 늦게 먹는 야식들. 겉으로는 별거 아닌 간식처럼 보이지만 이 음식들이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올렸다 내립니다. 혈당이 급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뚝 떨어지면 몸은 늘 피곤하고 예민하고 작은 자극에도 짜증이 확 치솟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남편의 손길이 다가오면 뇌는 이렇게 느낍니다. 지금도 겨우 버티고 있는데 저 손길까지 감당해야 해? 포화지방과 가공식품이 많은 식단은 몸 안에 만성염증을 키웁니다. 그 결과 관절이 쑤시고 근육이 뻣뻣해지고 허리, 어깨, 목이 늘 아픕니다. 이런 몸 상태에서는 이 스킨십이 기분 좋은 접촉으로 느껴지기가 어렵습니다. 대신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미 여기저기 다 아픈데 또 뭔가가 나를 건드리네. 불편함이 하나 더 추가되는 느낌이야. 여기에 카페인과 알코올이 더해지면 수면의 질이 나빠집니다. 밤마다 자주 깨고 깊은 잠에 잘 못 들어가고 새벽에 뒤척이게 되죠. 잠이 부족하면 다음날 몸은 더 예민해지고 통증도 더 크게 느끼고 정서적 여유는 완전히 바닥나 버립니다. 이 모든 게 결국 어디로 연결되느냐? 터치 거부감입니다. 남편은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왜 예전처럼 안 좋아하지? 내가 뭘 잘못했나? 하지만 실제로는 식탁에서 매일 쌓이는 피로와 염증, 수면 부족이 터치가 싫어지는 몸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당신의 손길을 거부할 때 그게 꼭 당신이 싫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이 너무 지쳐있고 아파있고 예민해져 있어서 어떤 접촉이든 추가 부담으로 느껴지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지금 내 아내의 몸은 어떤 상태일까?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60대 이후 여성의 몸을 한번 눈앞에 그려보겠습니다. 얼굴과 목 주변 피부는 콜라겐이 줄어들면서 탄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고 거친 터치에는 더 민감해집니다. 툭 치거나 장난처럼 세게 잡아당기는 손길은 예전보다 훨씬 더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어깨, 등, 허리는 어떨까요? 수십 년 동안 집안일, 아이 키우기, 허리 굽혀 설거지, 빨래, 청소. 거기에 잘못된 자세까지 겹치면서 근막이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작은 압박에도 통증이 쉽게 올라오는 상태죠. 가슴과 복부는 유방 조직 변화와 체지방 재분포 때문에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양이 됩니다. 스스로 거울을 봐도 예전 같지 않네. 이 부위는 웬만하면 안 보여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기 쉬운 시기입니다. 골반, 질, 요도. 주변은 에스트로겐 감소로 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집니다. 윤활이 잘 안 되고 작은 마찰에도 따갑고 아픈 느낌이 생깁니다. 그러니 성기 주변을 갑자기 세게 자극하면 쾌감이 아니라 따갑고 쓰리고 불편한 감각이 먼저 올라옵니다. 이런 해부학적, 생리적 변화를 이해하면 왜 많은 60대 여성들이 이렇게 말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섹스는 솔직히 무서워요. 아플까봐, 또 상처받을까봐. 근데 손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허리는 아픈데 손등을 쓰다듬어주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남성이 알아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터치의 지도가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의 지도, 즉 성기와 가슴 중심의 터치 지도로만 접근하면 이때 여성의 몸과 마음은 방어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그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합니다. 안전존, 위로존, 치유존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지도 말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잘못된 스킨십 습관부터 멈춰야 합니다. 무엇을 더할지보다 무엇을 빼야 하는지가 먼저입니다.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습관. 침대에 누운 순간 곧장 성기나 가슴부터 만지는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여성의 뇌에 이렇게 학습시킵니다. 이 사람의 손길은 곧 부담스러운 요구로 이어진다. 그래서 나중에는 손이 다가오기만 해도 몸이 먼저 긴장합니다. 손이 닿는 순간 이제 또 시작이겠지 하는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르는 거죠. 다음으로 버려야 할 것은 농담처럼 상대의 몸을 툭툭 치거나 배나 팔뚝을 만지면서 외모를 놀리는 행동입니다. 살 좀 찌었네? 이제 배가 다 나왔네? 같은 말들 말입니다. 이런 말과 터치는 여성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끌어내립니다. 내 몸은 보기 싫은 몸이구나. 이런 느낌이 쌓이면 어떤 접촉이든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또 하나, 술에 취했을 때만 과하게 스킨십을 시도하는 패턴도 멈춰야 합니다. 평소에는 무심하다가 술만 마시면 갑자기 달라붙는 손길. 이건 여성의 뇌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사람의 스킨십은 진심이 아니라 술 기운이다. TV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상대의 눈도 안 보고 몸만 무심하게 더듬는 손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나는 내 몸에는 관심 있지만 네 마음에는 크게 관심 없다는 신호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상대의 컨디션, 통증, 수면 상태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다가가는 방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어제 밤에 잠은 제대로 잤는지, 몸이 차가운지, 두통이 있는지, 이런 걸 묻지 않은 채 그냥 내가 원할 때 다가가면 그 손길은 쉽게 부담이 됩니다. 정리하면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건 어디를 만질까보다 어떻게, 언제, 어떤 마음으로 손을 뻗을까입니다. 이제 무엇을 멈춰야 하는지는 어느 정도 보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무엇을 더해야 하는지로 넘어가야겠죠.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60세 이후 여성이 진짜로 원하는 터치 복원 프로토콜입니다. 첫째, 손부터 시작하는 비성적 터치 루틴을 만드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저녁에 TV 보기 전에 잠깐이라도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손가락 마디를 하나씩 천천히 눌러주고 오늘 손이 많이 고생했네. 이렇게 한마디만 얹어주세요. 이 짧은 손 마사지만으로도 말초 신경이 부드럽게 자극되고
내 뇌의 옥시토신 회로가 서서히 깨어납니다. 아, 이 사람의 손길은 서두르지 않는구나. 안전하구나. 이 신호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둘째, 어깨, 등, 목 주변을 중심으로 한 안정 존 터치를 연습하세요.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소파에 나란히 앉았을 때 살짝 어깨를 감싸고 등 위쪽을 둥글게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하루 어땠어? 중요한 건 손과 말이 동시에 움직이는 겁니다. 손은 천천히, 일정한 리듬으로, 말은 공격이 아니라 관심의 언어로. 이렇게 되면 터치와 대화가 동시에 안전 신호로 연결됩니다. 몸은 편하다 라고 느끼고 마음은 이 사람은 아직도 내 이야기에 관심이 있구나 라고 느낍니다. 셋째, 얼굴, 머리카락, 이마를 가볍게 쓰다듬는 진정 터치를 활용해 보세요. 잠들기 전 혹은 아내가 불안해 보일 때 머리카락을 살짝 넘겨주고 이대 이마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면서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와 압력입니다. 빠르고 강한 자극이 아니라 느리고 부드럽고 일정한 리듬. 이 리듬이 바로 부교감 신경을 깨우는 코드입니다. 이 리듬이 바로 나는 내 편이야를 손으로 말하는 방법입니다. 넷째, 식단과 수면을 함께 조정해 주세요. 터치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몸이 먼저 편안해져야 합니다. 당분과 가공식품을 조금씩 줄이고 따뜻한 음식, 충분한 수분,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 오메가3 같은 한겸진정 성분을 챙겨주세요. 밤 늦은 카페인과 술은 줄이고 잠들기 전에는 가벼운 대화와 부드러운 터치로 마무리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몸의 염증과 피로가 조금씩 내려가고 스킨십을 받아들일 여유가 생깁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 주세요. 기적 같은 단기간 해결책은 없습니다. 오래 쌓인 습관과 상처를 하룻밤에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승리입니다. 오늘 손을 잡는 시간 30초가 늘어난 것, 오늘 어깨를 한 번 더 쓰다듬은 것, 오늘 외모를 놀리는 말 대신 수고했어 한마디를 건넨 것. 이게 다 승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터치 방식을 시작했을 때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변화를 시간순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첫 한두 주 동안은 상대가 어색해하거나 약간 경계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달라진 당신의 손길이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없이, 요구 없이 손, 어깨, 등에 부드러운 접촉을 꾸준히 이어가 보세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순간을 발견할 겁니다. 아내의 표정이 예전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져 있는 순간, 한 달 정도 지나면 잠들기 전 대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각자 스마트폰만 보다가 불 끄고 돌아 누웠다면 이제는 불 끄기 전에 손을 잡고 몇 마디라도 나누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어느 날은 아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당신 손 좀 잡을게. 이 한마디가 당신의 가슴을 울릴 수도 있습니다. 석 달 이상 꾸준히 이어가면 관계의 초점이 바뀌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몇 번 했냐를 기준으로 삼았다면 이제는 두 사람 사이의 심리적 거리와 안정감이 기준이 됩니다. 둘 사이의 공기가 조금 더 따뜻해지고 서로에 대한 짜증이 줄어들고 몸의 긴장도 밤의 불면도 조금씩 누그러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 이건 마법 같은 단기간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래 굳어온 습관과 상처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녹이는 과정입니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디를 만질까? 가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곁에 있을까? 입니다.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침대 위의 침묵을 그냥 두고 볼지 아니면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손 한 번 잡는 방식, 어깨를 감싸는 방식, 이마를 쓰다듬는 방식을 바꿔볼지.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에게는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 권한이 있습니다. 당신의 손은 여전히 아내의 뇌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는 힘입니다.
몸과 마음의 원리를 알게 된 지금, 오늘 밤 단 한 번의 터치부터 다르게 해보세요. 성기를 향하던 손길을 먼저 손등으로, 어깨로, 등으로 돌려보세요. 기에 나는 내 편이야. 이 말을 입으로만이 아니라 손으로, 피부로, 신경계로 전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당신 둘의 남은 20년, 30년을 완전히 다른 색으로 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배우자든 친구든 자녀든 이거 한번 들어봐 하면서 조용히 나눠주세요. 누군가의 관계와 건강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오래오래 편안하게 따뜻하게 서로의 손을 잡고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